삼성전자는 플랜 B를 활성화한다. 미국의 2,400억 칩 공급 중단 결정. 삼성의 반격으로 미 상무부가 발칵 뒤집혔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또다시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노출됐다. 지난해 전직 삼성전자 특허센터장 출신 임원에 이어 이번 소송도 전직 삼성전자 특허팀 출신 직원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김승만 씨다. 김 씨는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2015년부터 스마트폰에 스마트락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락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 있거나 스마트폰이 믿을 수 있는 기기와 연결됐을 때 또는 특정 신체 활동이 감지됐을 때 단말기 잠금을 자동 해제하는 기능이다. 스마트락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 패턴 입력 등으로 잠금을 해체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삼성전자 특허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업계 일각에선 김 씨를 삼성전자 특허팀 1세대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특허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기 이전인 198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에서 특허 실무를 했던 이들을 특허업계에선 1세대로 분류한다. 삼성전자 재직 시절 김 씨는 일본 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 분쟁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퇴직 후 김 씨는 2000년 전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현지에서 특허를 출원, 신청하고 등록했다. 이번 소송에 사용한 특허 7건과 유사한 특허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출원 등록돼 있다. 삼성전자 또는 여타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분쟁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엔지니어와 특허 대리인, 기술 전문가로 30년 이상 경력이 있고 쟁점 특허의 발명가이자 권리자라고 밝혔다. 거주지는 미국 버지니아주다. 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국내에서도 이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삼성전자 특허센터장 출신 안모 전 부사장은 올 2월 또 한 번 삼성전자에 미국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연구원 출신으로 국내의 특허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특허 업무를 본격 수행했다. 삼성전자 특허팀 1.5세대 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안 전 부사장과 김 씨가 특허 소송을 제기한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친화적인 판결이 나오기로 유명한 법원이다. 특허 관리 전문 기업 MP이 가장 선호하는 법원이다. 2. 반도체 겨울 오는데 칩사 가입 삼성 SK 득실은 중 때리는 미 법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미중 분쟁 심화까지 겹친 탓이다. 두 나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국내 기업은 일련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국제 정세와 얽힌 만큼 대응이 쉽지 않은 상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과 SK 하이닉스의 재고자산 6월 말 기준 총액은 각각 21조 5,080억 원, 11조 8,787억 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30.7%와 33.2% 늘어난 수치다. 양사는 보유자산 중 재고자산 비율이 두 자릿수로 올랐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완제품 판매가 줄어들자 반도체 수요도 급감한 영향이다. 문제는 반도체 공장은 한 번 가동하면 생산을 지속해야 해서 재고가 더 쌓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라인 중단 시 제조 중인 웨이퍼를 오염 등 문제로 폐기하는데 이에 대한 손실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은 메모리 가격 하락 등을 예고했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은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설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이 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가입을 앞두고 있다. 칩4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이 대상국이다. 표면적인 명분은 기술 동맹을 통한 반도체 공급망 강화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중국 제재다. 이는 지난 9일 현지 시각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발효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법안에는 세제 혜택 등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일본, 대만과 달리 한국은 고심이 크다. 반도체 수출 60%가 중국, 홍콩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과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와 같은 보복이 반복되면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칩4 참여를 미룰 수만도 없다. 미국은 중국보다 전체 시장 규모는 작을 수 있으나 글로벌 반도체 설계, 팹리스, 장비 전자 설계 자동화, 에다 업체들이 즐비하다. 미국과 단절하면 사실상 반도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본, 소재 및 장비, 대만 파운드리 및 후공정, 과 잠재적인 관계 악화까지 고려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다음 달 칩4에 대한 산업계 반응도 엇갈린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300개사 중 설문에 응답한 기업 53.4%만 참여 의견을 냈다. 참여는 하되 당장은 보류 41.3%와 불참 5.3% 등 가입을 주저하는 응답이 46.6%로 팽팽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이 낸드 생산량 40% 내외를 담당한다. 우시, D램과 다른 낸드, 앱을 둔 SK하이닉스는 현지 생산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파운드리 자회사 SK하이닉스 시스템 IC 생산 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정부의 칩4 동참 여부에 따라 중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언급한 지원법도 두 회사의 중국 사업에 부정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미국의 파운드리,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설립 시 지방정부 인센티브를 받으면 중국 증설은 물론 시안과 우시 등 공장 설비 교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불행 중 다행으로 칩4 관련 세부 사항이 조율 전이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열릴 예비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칩4 또는 지원법을 통해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우리 정부에서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양양자 무소속 의원은 미국과 전략적 동맹을 맺는 대신 중국과는 협력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차세 대진응용 반도체 사업단장은 기술과 시장이 있는 미국, 큰 시장을 가진 중국 모두 한국에 중요하다며 칩4 가입에 앞서 미국에는 삼성, SK 등이 중국에 공장도 있으니 양해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고 중국에는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공급을 차질 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미국의 칩4 동맹 추진과 우리의 대응 전략. 최근 칩4 히포 동맹 가입 문제가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적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되었다. 칩4 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하는 반도체 동맹이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발명한 국가로서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원천 기술, IP과 반도체 장비를 과점하고 있다. 일본은 낸드 플래시를 발명한 나라이고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분에서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대만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과점하고 있다. 한국은 D램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5% 이상을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반도체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4개국이 동맹을 형성한다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면서 이제 우리는 공급망을 회복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라며 오늘 삼성 방문은 아주 특별한 일정이다. 양국이 구축할 경제협력을 상징한다 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황구시보는 7월 21일 사설에서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1280억 달러 가운데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렇게 큰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고칩 사동맹을 비판했다. 한편 많은 한국 매체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고 중국의 사드, THAAD 때의 보복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연 칩 사동맹을 맞이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의 현황을 잘 살펴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삼성 시안 반도체 공장, 세계 낸드 플래시 메모리 14% 이상 생산. 삼성전자는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 2개를 가지고 있다. 시안 1공장, 팩스 X1은 2012년 70억 달러, 약 8.4조 원을 투자해 2014년 5월에 완공된 후 약 40억 달러, 약 4.8조 원을 추가 투자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및 패키징 라인을 완성해서 IDM, 종합반도체 생산 체계를 갖추고 매월 12인치 웨이퍼 12만 장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전자 시안 2공장, 팹 X2은 2017년 70억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에 착수해 2020년 3월에 양산을 시작했고 2019년 80억 달러, 약 9.6조 원을 추가 투입하여 규모를 확장했고 중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2022년 2월에 완공되었다. 현재 매월 12인치 웨이퍼 13만 장을 생산할 수 있다. 삼성전자 시안1, 이 공장은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물량의 40%를 생산한다. 2022년 1분기 삼성이 낸드 플래시 세계 시장 점유율 35.3%를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세계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14.1%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셈이다.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 세계 D램 메모리 13% 이상 생산. SK 하이닉스는 장쑤성 우시시에 2개의 D램 메모리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다. SK 하이닉스 우시 1라인, C2은 2004년 착공하여 2006년부터 D램 양산에 들어갔다. SK 하이닉스의 첫 12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으로서 매월 12만 장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SK 하이닉스 우시 2라인, CEF은 2017년 6월 자입 35억 달러, 약 4조 원와 SK 하이닉스 투자 8.4억 달러, 약 1조 원을 투입해 2019년 4월 완성했으며 매월 12인치 웨이퍼 12만 장을 생산할 수 있다. SK 하이닉스 우시 1, 이 라인에서 생산한 제품은 SK 하이닉스 D램 물량의 48%를 차지한다. 2022년 1분기에 SK가 세계 D램 시장의 27.3%를 차지했음을 감안하면 세계 D램의 13.1%를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다. SK 하이닉스 다렌 솔리다임 공장, 세계 낸드 플래시 5% 이상 생산.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다렌시에 있는 인텔 위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인수 완료하고 2022년 2월 솔리다임 솔리디 GM으로 상호를 바꿈과 동시에 5월에는 낸드 플래시 제2공장도 착공했고 낸드 플래시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SK 하이닉스의 인수되기 이전인 2021년 4분기 인텔 솔리다임 낸드 플래시 세계 시장 점유율은 5.4%였다.
SK 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인수 이후 두 회사의 낸드 플래시 실적을 합산한 결과 2022년 1분기 낸드 플래시 세계 시장 점유율 18.0%를 기록하여 세계 3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 2분기에는 시장 점유율 19.9%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에 등극했다.